그 다음에 국민발안제, 직접민주주의. 이게 세 번째 국민발안제. 이거 중요합니다. 의회민주주의가 필요해요. 그것만으로는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로 보완돼야 돼요. 의회민주주의는 의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의회주의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필요하지만 의회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야 돼. 어떻게 보완해내느냐? 국민발안제도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건 헌법 개정사항인데 지금 개정사항 아니어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거를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라니까 국민주권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헌법이 다. 그러니까 국민발안제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헌법이 없어도 해도 돼요. 헌법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하도록 오히려 헌법 정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수기하고 조율해서 법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다 줘. 정부가 반대해서 그러면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의회가 그것을 오케이. 그럼 이거 좋으니까 하자. 그래서 의회에서 입법해버리면 똑같은 걸 그대로 입법해야 됩니다. 그대로 입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투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의회에서도 그 국민 발안한 입법이 법률안이 의회에서도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국민투표에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로 통과하면 그것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으로 봐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발안제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민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국민 전체고 유권자 전체고 그 안에서 랜덤하게 추첨을 하든지 랜덤하게 뽑아서 시민의회로 약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이 하고 그것을 한 달 내지 두 달에 걸쳐서 수기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수기를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쫙 거쳐서 요것은 국민 발안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것에 맞는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발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접 민주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국민 발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의회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자기네들 무슨 이속 때문에 자기들끼리 쑥떡공론 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국민 발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 조건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국민 발안 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국민 발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Volksinitiative. 국민 발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로 전환해야 됩니다. 10개 내지 12개 정도의 소규모 국가로 분할해서 국가성을 부여하고 연방정부와 그 지방정부 사이에 서로 계약을 맺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방 국가는 전부 다 그래요. 미국식 연방이 아니라 스위스식 연방 또는 독일식 연방. 오스트리아 연방은 좀 이 중앙 집권이 많아요. 거기는 대대로 그 오스트리아 제국 그 당시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많고 독일이나 스위스는 그 소지역주의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독일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각 지방정부가 다 독립된 국가성을 갖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방 국가의 헌법이 연방 헌법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독일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르란트 같은 경우가 조그만 제일 작은 말하자면 주인데 제일 작은 국가죠. 그래서 국민투표로 어떻게 하면 프랑스 국가로 들어갈까 아니면 독일로 들어올까를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가장 늦게 독일에 편입돼서 자르란트가 독일 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국민 주권주의죠. 이해하셨죠? 국민이 최상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국민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야? 국민을 다
국회의원 쭉 되고 높은 지위에 가서 권력이 가고 뭐 대법원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그러면 국민을 뭘로 봐? 뭘로 봐? 개돼지로 보지. 이거를 반드시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었냐? 국민이 최고 권력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머슴이라는 걸. 조희대도 머슴에 불과하고 다 머슴이라는 걸.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독일보다도 스위스가 훨씬 더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와 국토 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슈바이처리시 아이트 게노센샤프트라는 게 스위스라는 뜻이에요. 스위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스위스라고 발음하지만 영어는 또 스위tzerland라고 발음하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독일어로는 이게 자기네 정식 국호예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하잖아요. 다 그게 일반화돼 있죠. 외국 사람들은 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하죠. 코리아라고 말하고.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얘네들은 스위스라고 말하지 않고 스와이처리슈 아이트 게노센샤프트라는 긴 말을 써요. 여기서 게노센샤프트라는 맨 끝말이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이 바로 협동조합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분권화 속에서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나라가 스위스인 거예요. 게노센샤프트잖아. 아이트 게노센샤프트.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컨페더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아이트라는 건 서로 언약을 맺다, 약속,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노센샤프트, 협동조합으로 약속을 맺은 스위스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길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컨페더레이션에 관한 거, 스위스 컨페더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권화된 국가에서 살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대. 그랬을 때 세계가 존경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그런 나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척박한 땅에 사는 스위스 사람들이 850만 명의 인구가 무엇을 일으켰느냐? 바로 이렇게 일으켰어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독일보다도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 과학 분야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스위스예요. 왜?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학문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기업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정치를 창조적으로 파괴했던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스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의 창조적 파괴를 말했던 사람이 바로 슌페터예요. 요제프라고 그래요. 요제프.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 그래서 비인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본 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32년에 그 혼란스러웠잖아. 32년이면 1932년이면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너무 혼란스러웠을 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어서 핍박을 받은 건 아닌데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초빙 교수를 청빙했어요. 교수로 청빙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경제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쓴 위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영어로 썼는데 42년도에 32년에 하버드 대학으로 가가지고 42년에 10년 만에 영어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아유, 잘 보이시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요 책을 잘 보시면 요 뒤에 이 문구가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제 케인즈의 시대는 끝나고 슌페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유명한 책에서 이제 슌페터 얘기를 하려면 또 오랜 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그렇게